수사관 수십 명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어제 오전 9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 인력 80여 명을 보내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과 서울 본사 등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네 번째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지난달 19일 새벽 SPC 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난 지 29일 만입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조된 빵을 식히는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자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는 장치가 있는데도 A씨가 컨베이어 벨트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진행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숨진 현장에 있던 공업용 윤활유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SPC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제빵 공정에 공업용 윤활유는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 윤활유 용기 안에 식품용 윤활유를 소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원활한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위해 공업용 윤활유를 발랐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윤활유 구매 이력까지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SPC 법인과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현장 관리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사망과 부상 등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 당시 A씨의 두개골이 손상돼 있었고 의식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는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따라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 후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SPC 삼립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PC 계열 제빵 공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공장은 이전에도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던 곳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SPC는 허영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2023년 8월 SPC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런 인명사고에 대한 처벌은 어땠을까? 2022년 평택 SPL 제빵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강동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지난달 19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기관이 수사팀을 꾸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장 압수수색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이례적으로 2번 연속 기각 결정이 나온 겁니다.
앞서 지난 4월에 급식업체 아어홈 공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숨졌을 때 수사당국은 사망 엿새 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이전 SPC 계열사에서 2022년과 2023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포함한 후속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가 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여기서 만든 빵을 공급받는 버거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 가운데 맥도날드와 맘스터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랜드가 SPC로부터 햄버거 번을 공급받고 있는데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판매에도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일부 메뉴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예 일부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에 버거킹과 KFC는 추가 공급처 확보를 검토하고 있고 노브랜드 버거를 운영하는 신세계푸드는 내부 베이커리 생산 라인 가동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자리한 햄버거 브랜드 본사지경 점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SPC 삼립에서 납품하는 햄버거용 빵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가맹점들부터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직영점 5곳의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SPC 삼립은 사망사고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시화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다시 돌리고 있지만 햄버거빵 생산 라인은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맥도날드를 제외한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점 대부분은 SPC 삼립으로부터 햄버거빵 상당량을 납품받습니다. 햄버거가 주 메뉴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2주 가까이 빵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대형마트에서 직접 사오거나 다른 매장에서 부족분을 빌려 쓰기까지 합니다. 3분의 2인 들어오고 3분의 1은 못 들어오고 있어요. 150개, 200개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빵이 없으니까는 그것도 못 받고 있고. 재료가 금방 떨어지니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리버리를 막고 매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4시 반에 닫는 사람도 있고 6시 닫는 사람도 있고. 크림빵과 햄버거를 납품받는 대형마트와 편의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SPC 삼립 관계자는 관계사 생산 라인을 동원하는 등 빵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화 공장이 완전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의 햄버거 품절 사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